한 주간 SNS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되짚어보는 소셜 해시태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MBC 보도국에서 스포츠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 팀도 맡고 있는 서공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석 기자, 추석이 지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또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한편에서는 관련 보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하다 싶은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칠 만한 그런 문제들도 좀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이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나 싶은 내용들도 있고요. 더 이상 새로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나왔던 지적들 중에 정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 지점들이 있어서 이번 주 키워드를 골랐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왜 이러는 걸까요?입니다. 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왜 이러는 걸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 논란이나 사모펀드 이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면 어떤 방식의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면 공격이 얼마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키에 대한 지적을 그냥 재미삼아 하는 유튜버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했다는 거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앞에 영상에도 나와서 보셨겠지만요. 논란의 대목은 구글 검색상 조 장관의 키가 185cm로 나와 있다 이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거짓이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요. 네.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185cm로 나와 있고요. 참 이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자괴감도 들었는데 국내 포털에는 키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키에 대한 정보가 근데 나온 게 본인 입에서는 180인데 185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구글의 알고리즘이 산출한 거에 의해서 근거를 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연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과거에 진중권 이제 교수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조 장관과 친했던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키도 185나 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정보가 수집되면서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런 논란 자체도 좀 우습고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종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한 인물을 공격하고 그 인물을 희화화하는 데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드님이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들듯이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리는 많이 흔들렸고 심지어 영상에 잡혔는지 모르지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해서 엄지검지를 계속 이렇게 했다는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잃는 것이야. 더 황당한 거는 주광덕 의원의 지적을 보면 이게 형식은 무슨 프로파일링 보고하는 것처럼 하는데 표정하고 동작을 보니까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한때 드라마상으로도 굉장히 유행했던 관심법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슈가 이런 식으로 희화화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근데 이번 한 주 또 하나의 이슈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특정됐다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이 시절을 안 살았던 사람들도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데요. 뭐 1986년서부터 91년까지 이어졌던 앞서 언급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함께 또 시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1991년 서울 강남에서 당시 9살이었던 이영호 군 유괴 살해 사건, 그리고 오늘 언급할 이야기죠. 정말 특히 이 지역에서 대구에서는 잊지 못할 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이제 3대 사건에 꼽히고 있습니다. 벌써 28년이나 흘렀습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어린이들이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서 더 안타까운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채집하기 위해서 집 근처 와룡산에 올라간 건데요. 사건 초기에 도롱뇽이 개구리로 잘못 알려지면서 5명의 개구리 소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와룡산에 오르기 전 마을 주민의 두어 번 목격됐는데요. 이것이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수색 규모인 연인원 32만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아이들의 행방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실종된 지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골이 가장 깊고 수풀이 우거진 와룡산 기슭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유족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유골 발견 당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땅을 파헤쳐 현장을 훼손했다는 반발을 샀고, 또 유골을 찾은 당일 오후 탈진과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현장에 탄두와 총알이 함께 발견됐고, 갈라진 두개골은 티셔츠에 쌓여 있는 등의 타살의 정황이 비교적 뚜렷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팀은 아이들은 예리한 흉기로 타살됐다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실종아동 관련법, 범죄 피해자 구조법, 공소시효 폐지, 사전지문 등록제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수많은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40이 넘었을 개구리 소년들. 미스터리로 남게 된 사건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준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도적 변화는 꽤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많고, 디지털 증거 분석법 뭐 각종 발달하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러한 기류를 타고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네. 이 개구리 소년 사건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민감용 경찰청장이 대구에 직접 이 사건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네, 이번 그 화성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네네. 된 거죠. 마음이 여전히 아픈 유가족들, 그다음에 원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건은 꼭 좀 전말에 해결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대구에서도 이런 미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네. 뭐 개구리 소년 사건 외에도요. 1999년 동구에서 펼쳐졌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6살이었던 김태한 군이 이제 누군가 뿌린 황산에 의해서 숨진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또 2001년 총포사 주인을 살해한 뒤 그 훔친 총기로 강도를 했던, 기업은행을 강탈했던 사건, 뭐 또 2008년에 초등학생 허은정 양이 달성은 육아면에서 이제 실종됐던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 미제 사건 중에 8건은 공소시효 없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억울하게 풀리지 못한 이는 숙제들도 경찰 여러분들께서 꼭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